안녕하세요. 박준호TV입니다. 어제 국감장에서 최근에 은행들이 판매한 DLF 금융상품이 도박이다 아니다로 말이 많더군요. DLF 금융상품이 도박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볼까요? 먼저 예를 들어 보기로 하죠. 두 사람이 주사위 게임을 합니다. 던지는 사람과 거기다가 참여하는 사람, 이렇게 두 사람이라고 가정하죠.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은 6번을 던집니다. 6번을 던지는데 던지는 사람이 매번 던질 때마다 1번만 나왔을 때 그때는 참여하는 사람의 돈을 다 몰수하는, 다 가져가는 게임입니다. 만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100만 원을 지른다고 할 때 이 주사위가 6번 던졌을 때 모두 1번만 나왔을 때만 100만 원을 빼앗깁니다.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을 받습니다. 투자 금액 100만 원으로 치면 5% 수익이 되겠군요. 그런데 확률로 따지자면 6번 던져서 모두 6번이 모두 1번만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.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5만 분의 1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확률 게임으로는 월등히 참여자, 지르는 자가 유리하지요. 그래서 만약에 설마 이런 경우만 안 나오면은 5만 원을 버니까 설마 6번 던졌을 때 6번 모두 1번만 나오는 경우가 있겠어?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았습니다.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DLF 금융상품입니다. DLF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국채에다가 구조를 적당하게 짠 파생금융상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 국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파생상품입니다.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. 예를 들어서 연초에 이 상품을 팔았다면 이 상품 구조는 연초 독일 10년물 국채 원금에서 좌우로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양그물 밖으로만 안 나가면은 1년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그물 속에만 이 채권이 움직이면 5% 수익을 준다, 이자를 준다, 이런 그림이죠. 그런데 상품 설계할 초기에는 양쪽 벽이 멀리 쳐 있어가지고 양쪽 담장을 아주 멀리 쳤기 때문에 설마 이 벽을 넘어가게 하겠어? 확률이 매우 희박했죠. 위에 그물, 밑에 그물은 제로금리 밑으로 마이너스야. 설마 금리가 마이너스로야 내려가겠어? 하고 거의 마이너스 근처까지 이렇게 담을 쳤겠죠. 그런데 최근에 이 담을 넘어버렸습니다. 설마가 현실이 되어버렸죠.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먼 지점에다가 그물을 쳤는데 거기에 걸려버렸습니다. 이 상품을 설계했을 때 맨 처음에 매수했던 사람은 몰수당하는 거죠. 만약에 100만 원어치를 샀다면 100만 원을 모두 잃게 됩니다. 반면에 매도자, 이 상품을 설계했을 때 매도자는 100만 원을 몰수하게 되죠. 100만 원을 벌게 됩니다. 채권에다가 양쪽 그물을 친 금융상품, 파생금융상품, 그럴싸하게 이름을 멋지게 붙였습니다만은 분명 도박상품이죠. 어떤 특정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쪽이 따고 한쪽이 잃게 되는 제로섬 게임, 이것을 도박상품이라 그럽니다. 다만 이제 합법적인 도박상품이냐 불법적인 도박상품이냐 그 차이만 있죠. 그런데 이것은 파생금융상품은 합법적인 도박상품입니다. 파생금융상품에는 이렇게 채권으로 양그물을 친 상품들이 많이 있지만 주가지수에도 양그물을 친 금융상품이 많습니다. 지금 다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홍콩 지수를 양매도 친 거, 양쪽 그물을 친 ELF, ELS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.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구조가 똑같습니다. 연초에 만약에 이 상품을 설계했더라면 연초 지수에다가 멀찌막하게
멀리 위로 아래로 이렇게 양쪽 그물을 쳤겠죠. 이걸 양매도 친다고 하는데 이 옵션을 양쪽으로 이렇게 매도를 치면은 매도자는 이 그물을 벗어나면은 실현 금액을 다 먹게 되고 매수자는 다 잃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상품을 매수한 사람, 뭐 일반 매수자가 되겠죠. 이 매수한 사람은 설마 이 양쪽 그물, 이 멀찌미 친 양쪽 그물을 벗어나게 하겠어. 이렇게 설마 뭐 그런 일이 나겠어. 확률상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매우 유리한 게임이 되고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죠. 만약 100만 원어치를 샀다면 이 벽을 넘어가지만 않으면은 5만 원을 법니다. 그러니까 10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. 연간 수익률로는 5%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 벽을 넘어가 버리면은 100만 원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. 지금 현재 지수상으로는 뭐 별로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나 지금 홍콩 뭐 소요 사태, 거의 뭐 내란에 가까운 소요 사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죠. 그러니까 만에 하나 잘못하면은 이게 추락해서 아까 독일 국채처럼 아래 그물을 뚫어버릴 위험이 커졌습니다.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죠.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또 갬블 게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. 사실 이러한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수한 사람은 매우 스투피드한 겁니다. 어리석은 거죠. 이런 위험한 게임에 왜 참여합니까? 그래서 그러한 위험한 금융상품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팔았다고 해서 은행이 이것을 물어주라고 하는 것은 좀 넌센스 같네요. 은행은 하우스예요, 하우스. 만약에 이게 도박이라면 도박장을 개설한 것에 불과합니다. 이 금융상품의 매도자, 매수자는 이 금융상품을 산 사람이 되지만 매도자는 은행이 사실은 아닙니다. 은행은 이것을 설계한 상품을 팔고 그 설계는 아마 투자은행들이 했을 겁니다. 그 투자은행들이 하고 그 매도자를 또 투자은행이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매도자가 이익을 봤다면은 뭐 투자은행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투자은행이 끌어들인 사모펀드가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. 만약에 국내 은행이 이것을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공급자가 됐다면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원금을 모두 몰수하는 게 은행 스스로가 되겠죠. 그러면은 자기들이 몰수한 돈을 도로 내주는 거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. 뭐 먹었던 거 토해내면 되니까요. 그런데 만약에 이 상품을 중개만 했을 뿐인데 하우스였을 뿐인데 원금을 물어주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. 아마 그런 넌센스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. 물론 뭐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런 구조입니다. 결론적으로 그 1년에 5%를 먹을 목적으로 이러한 위험한 원금을 다 날릴 가능성이 있는 매우 희박한 가능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. 그런 위험한 갬블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은행 주식 사는 게 낫지 않나요?